네, 반갑습니다. 1월 26일 수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일단 하락 멈춰! 네, 일단 오늘 성공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투매 이후에 반대매매 아침에 많이 쏟아졌는데, 그 부분들을 오늘 조금, 메꿔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한숨 돌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아직은 뭐, 올라갔다, 뭐, 올라간다, 반등이다, 이렇게 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멈추는 것이 첫 번째 단계죠.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를 상승시켜줘야 되는데, 수급 주체가 아직은 뜨뜻미지근합니다. 네, 뭐, 정말 매수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를 치고 들어오는 모습이 아니라 일단 관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는 매수를 열심히 해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시장을 끌어올리기엔 약간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망의 자세가 끝나가야지 된다라는 부분일 겁니다. 아직은 뭐 목마르다 그럴 수 있겠죠. 얘네들이 아직 원하는 그 위치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뭐 얼마나 더 빠져야지 원하는 목표가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격까지 오지 않고 그냥 바로 올리더라도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은 그리고 종목들이 이제 기술적 반등이에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그 낙폭이 컸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인 것 같고요. 진짜 바닥이라면 연속적인 상승을 통해서 주가가 더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 0.31% 정도 상승입니다. 오늘 장중에 거의 1% 가까이 상승했었죠.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마이너스 전환됐다가 다시 또 플러스로 넘어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침에 보면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올랐다 내렸다 지금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데, 뭐 분위기는 일단 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오늘은 요 정도라면 지지가 좀 잘 되고 있는 형태 모습이고요. 일단 중요한 거잖아요. 멈췄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있어. 이게 중요한 거고, 오늘 계좌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빨간불이 조금 더 많을 거예요. 시장은 0.3%밖에 안 오르고 있지만 계좌 상황은 1% 이상 상승하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올라갈 때는 시장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조금 내려가고 많이 올라간다라면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이너스가 나올 때도 시장 대비 조금 덜 빠졌다, 뭐 시장 평균을 빠졌다 그러면은 잘하셨어요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올라갈 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장이 올라갈 때 당연히 그것보다 더 많이 올라올 테니까 잘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너스 1% 빠지고 2% 올라오면 잘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장의 상황이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돼서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2,800이든 2,900이든 계속 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계좌가 훨씬 더 좋아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투매가 진짜로 형성되는 그런 바닥의 포인트라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2, 3주 정도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이 이제 그 첫 번째 날이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은 확인된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첫 번째 저점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반등을 연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당분간은 주가가 올라가겠구나, 당분간은 그래도 걱정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코스닥 보시면은요 0.7%입니다. 얘도 많이 내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가줘야 되겠죠.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기술적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1,470억 순매도예요. 그런데 금융투자가 지금 1,500억 순매수, 기관들이 그래서 총계가 1,276억, 약간 매도가 우세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금융투자가 아마 그 대형주 쪽 매수를 열심히 해주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주가 반등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기금이 배신만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배신을 하게 되면 이제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이 연기금이 배신을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끌어올려준다라면 더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보통 연기금 같은 경우라면 지금처럼 주가가 내렸다면 매수를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고 정상이거든요. 근데 얘네들 지금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욕을 조금 덜 먹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이런 그 행동들, 얘네들이 이제 순매수로 바뀌는 날, 그날이 죽기 전에 올란가 자꾸 그 생각이 드네요. 연기금을 이제 패버려야 되고, 옥당으로 따라와 연기금 해가지고 옥상에서 막 혼내줘야 되는데, 아무튼 연기금들이 이제 매도를 더 확장하지 않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좋아지기만 한다라면 시장은 충분히 반등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더 밝은 분위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뿔구죽죽한 그런 것들 많이 보이고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코스닥 쪽은 플러스가 훨씬 더 많은 편이에요. 그죠? 순매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인데,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들 상황 보시면은 그게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자, 대형주 쪽 보시면은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쁘지 않아요. 그냥 유지가 잘 되는 모습이라서 별 문제 없고요. 네이버
네이버 그냥 밀리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뭐 좋지 않습니다.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오늘 특이하게 현대차가 지금 밀리는 모습인데,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실적이 최대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어떤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증권사 리포트가 나쁘게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차량용 반도체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뭐 목표 주가를 28만원으로 하겠다. 자, 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미적지근한 모습을 좀 보이는 거거든요. 오늘 같은 날 안 오르면 열받는데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네, 차량용 반도체 언제까지 울고 먹을래? 그 생각을 또 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신차에 대한 이제 차량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어짐에 따라서 이제 판매량이 좀 저조하다거나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실적이 증가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 품절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단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뭐 걱정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 지금 공급 부족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단계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금융주 쪽 움직임 좋아요. 어제까지 많이 내렸지만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금융주 쪽 노리고 계신 분들은 지금 나쁘지 않겠죠. 네, 대신에 금융주들은 뭐라고요?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오랫동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가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한테 큰 수익을 안겨주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오랫동안 보유한다면 당연히 수익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도 그렇게 크게 시달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 LG화학이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내일 LG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때문에 약간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 외에도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반등 조금 보이려는 모습인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2월 달에 뭐 있다고요? 네, 2월 달에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는 보호 예수가 풀리는 그 물량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크래프톤은 지금 우리 사주도 반대 매매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주가가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얘기겠죠.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회사 측에서 뭐 그거를 이제 손해를 복구해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돈을 좀 납입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크래프톤이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시세의 어떤 확장 이런 것들이 조금 축소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신규 상장 종목들의 어떤 부담스러운 모습들, 고평가에 대한 어떤 신규 상장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코스닥 쪽 볼게요. 오늘 위메이드가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 보이던데요. 자, 위메이드 10% 올라갔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가 2.89%, 펄어비스는 그냥 그대로 내려가는 모습이라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자, 그런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어제에 이어서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 그 다음에 LNF는 마이너스죠. 그리고 천보 마이너스. 뭐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군도 좋다라고 얘기 나오던데, 시제는 거기서 제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기술적 반등이죠. 네, 기술적 반등이고 뭐 이렇게 대단히 큰 어떤 기대감을 가지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가 꺾이는 상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들도 전부 다 이제 탈출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 동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또 기술적 반등 10% 올라갔다 하더라도 티도 안 나요. 네, 티가 나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보면은 그냥 하락 추세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살짝 분위기만 띄워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기술적 반등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모양새들이 지금 현재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자, 매매 동향을 보도록 합니다. 매매 동향을 보시면 지금 11시 10분자를 볼게요. 기관 쪽에 삼성전자, 네이버를 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사고 있고요. 카카오, 현대차 등등등 시총 상위 종목으로 쭉 집중이 된 모습이고요. 팔아먹는 거 LG이노텍. LG이노텍 좀 떨어져야 산다고 그랬죠. 자, 지금 25만원 정도, 26만원까지만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거기까지만 들어오면은 매수를 해도 괜찮을 테니까. 네, 일단 그런 모습. 덕산 네오룩스, 오늘 많이 빠졌네요. 그 다음에 포스코 뭐 이런 종목들 지금 팔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매도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큰 걱정거리는 아니고요. 덕산 네오룩스만 뭐 다른 어떤 재료가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주가 떨어지는 부분에서 약간 매도가 같이 촉가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외국인들 보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 순매수가 들어가서 오늘 그래서 이게 좀 올라가는 거군요. 뭐 일단 뭐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면 환매가 있었을 테고요. 낙폭과에 따른 단기 반등 정도로 해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HMM도 순매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 그냥 별로예요. 주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라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순매수 있고요. KT 그리고 KTNG 요즘에 장 빠져가지고 담배들 많이 피신다면서요. 그래서 KTNG가 또는 명절이기 때문에 이제 그 건강식품 이런 것들 나가는가 봐요. 네. 그다음에 S-오일 유지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그냥 뭐 특별한 건 없네요. 근데 매도는 지금 네이버 주가 하락에 대한 이유가 외국인 매도 때문이다.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SDI 이렇게 좀 빠지는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매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크래프톤, LG노텍, 뭐 카카오 이런 것들 매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도는 한결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개중에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싶은 애들이 섞여 있는 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한결같이 그냥 매도가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어떤 상황에 당면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그런 것들을 외국인들 매도로 받아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장 전체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는 일단 투매가 끝났다, 조정이 끝났다, 이제 안정관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반등을 좀 쳐주고 그 다음에 분위기만 좀 풀어주게 된다면 이제 죽어 있었던 수급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이제 명절 전이잖아요. 그래서 매수하기가 조금 껄끄러울 수 있어요. 안 그래도 불안정한 그런 시장 상황인데 분위기가 좋게 끝나서 이제 진행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좀 애매한 상황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 즉 FOMC라든지 미국 증시 상황들이 계속 불안정한 모습 보인다 그런다면 이번 주 내내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연휴 동안에 뭔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연휴 동안에 뭐가 이제 안 좋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주가가 폭락했어.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악재 같은 경우는 연휴 첫날 터져가지고요. 연휴 마지막 날 그거 다 극복이 돼 버리게 되면 시장은 별 영향이 없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감을 작용해서 매수 안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쨌건 네, 하락이 더 이상 진행되지만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생길 것이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 이야기 해드릴게요. 뭐, 일단 어제 말씀을 충분히 들었던 것처럼 조정의 끝자락에서 이제 투매를 극복해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뭐 반등 나왔다고 해서 또 막 무리해서 막 매수하시는 분들 아침에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매수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은 기다리는 자리에요. 이제 바닥을 확인시켜줘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연속 반등 나올 때까지는 일단 조금 더 참고 아니면 아싸리 그냥 내 명절 지나고 매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지금은 느긋하게 기다려주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후에도 성공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기 바라고요. 저는 마감 시장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